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5% 이하의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증시 고평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이달 들어서 상승률이 1%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의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S&P 500은 최근 처음으로 5,700선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까지 넘어갔습니다. 미국 증시의 과거를 보면 9월 성과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1928년 이래 96년간 거의 100년이죠. S&P 500 지수의 9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에 그쳤습니다. 재작년 하락장 2022년 9월에는 9% 넘게 하락을 했었고 9월 달에 지난해 9월에도 약 5%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8, 9, 10월 하순까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증시 고평가에 따른 우려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졌고 금융시장이 나쁜 뉴스에 취약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S&P 500 지수 수익률과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조정한 모델에 따르면 현재 자산 가격은 과거 14차례 금리 인하 주기 시작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 상승률이 20%가 넘어갑니다. 벌써. 이것은 많은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는 신호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국채 모두 5개월 연속 상승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동시 랠리는 2006년 이후 가장 긴 장기간입니다. S&P 500 기업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21.4배로 장기 평균인 15.7배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지표 역시 역대 최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주식 총 시가총액을 전 분기 GDP 국내 총생산 추정치로 나눈 것으로 증시 고평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 워런 버핏은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주요 보유 주식을 계속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월가 전문가들의 연말지수 목표치 5,483입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낮아요. 오늘 현재 S&P 500 지수 5,700 넘었죠. 5,702입니다. 현재의 지수보다도 약 3.8%나 연말지수 목표치가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9월 하반기 증시 성적은 2주 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로 불리죠. 지난 8차례 대선이 있는 해에 10월 초 평균 25로 상승을 했어요. 장기 평균 19.2였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오늘 현재 16.15입니다. 그러니 10월 초 평균, 10월 초면 다음 주 아닙니까? 평균 25로 그동안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주가 하락을 걱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기업 이익 성장률을 2자릿수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도 최근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 6,100으로 올렸습니다. 금융시장은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고용시장 약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9월 월간 고용 보고서는 다음 달 4일에 나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다음 달 중순 금융주들부터 시작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S&P 500 기업 이익은 3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4분기에는 무려 13%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발표 때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니까 주가도 당연히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미국 중앙은행의
B컷 0.5% 기준금리 인하, 여기에 따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B컷 발표가 나온 지난 18일 당일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매파적 B컷 발언을 하니까 잠시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거래일에 강세로 전환했죠. 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42,000을 넘었고 S&P 500 지수도 처음으로 5,7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둔화 추세에 있는 만큼 이번 주 월가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8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14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로이드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 16만 명을 많이 밑도는 수치입니다. 페드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난 뒤 내놓은 성명서에서도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FOMC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달성 등 이중 임무의 양측면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로 예상을 하고 6월 발표한 2.1%에서 0.1% 낮췄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경제 지표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연준은 금리를 대폭 인하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실업률이 올랐지만 역사적 수준에서 봤을 때 낮은 수준이고 미국 경제의 침체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한 인사는 만약 경제가 둔화할 경우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지난주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만약 더 약한 경제 지표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이어지면 인플레이션을 목표 부근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의향이 기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사입니다. 월러 이사마저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연준이 경기 둔화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공개 석상에서 발언합니다. 23일 오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있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있고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금리 B컷 인하의 배경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그림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 내에 다른 의견이 또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금리 인하의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준의 B컷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방어적 인하였다면 이는 증시에 되려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 참가자들은 FOMC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이들의 경기 인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